무한 경쟁 시대. 하루가 시작된과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의 현대인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이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 이러한 숨막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지하철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그 안에 자리 쟁탈전의 열기. 아주 뜨겁다. 기다리신 적 있나요? 네, 많아요. 예, 많죠. 네. 많죠. 네. 많이 있죠? 예, 많죠. 예. 저 사람이 내릴 것 같다든가 그래서 그쪽 근처에 가까이 가서 그냥 뭐 출입구 쪽에 기대가지고 존다던가. 달리기에서 앉아본 적 있어요. 뭐 어디 지역에는 어떤 그 유형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내리고 이런 건 이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갖고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죠. 이런 건장한 일반인들까지 힘들어하는 지하철의 자리 쟁탈전. 그런데 더군다나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경쟁을 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는 승부. 그래서 그들을 위해 새로 실시한 교통약자 배려석. 교통약자 배려석은 기존의 노약자석과는 달리 계속 비워두는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다. 다만 교통약자들이 주변에 탑승해 있다면 양보해주는 자리인 것이다. 저게 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켜주대요, 자리를. 안 비켜주는 사람들도 있죠. 너는 죽거나 말거나 다리 아프거나 말거나 네 여자 학생이고 남자생 눈을 감고 가만히 있지 뭐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래도 많이 비켜줘. 비켜주는 사람 비켜주는데 안 비켜주는 사람 자는 척하고 있어. 뭐? 눈을 감는다고? 일어나기가 싫으니까 그랬지. 죽기가 싫으니까. 정말? 설마 눈을 감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할까? 아무리 그래도 명색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국인인데? 우리는 교통약자분들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인터뷰해보았다. 몸이 피곤하지 않고 기꺼이 약자라고 생각되면 비켜드리죠. 양보? 양보해야죠. 비켜드려야죠. 예. 비킨다는 대답은 100%로 만장일치하였다. 역시 멋진 한국인들. 그러나 우리는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지하철로 가서 교통약자이신 한 할머니께 교통약자석 주변을 거니시는 것을 부탁드렸다. 물론 도찰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이분도 옆에 분도 그 옆에 분도 이 줄은 아예 전면이다. 아까의 인터뷰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소수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는 사실이었고 다수의 일반적인 대중들의 목소리는 거짓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교통약자 배려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무수히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교통약자 배려석을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하철 1시간 반 동안 타야 돼요, 계속. 근데 솔직히 지하철을 1시간 반 동안 계속 서서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학생이 앉아있으면 괜히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아줌마들도 양보하라는 식으로 계속 쳐다보고 안 좋게 좀 눈을 부라린다 해야 되나? 물론 안 힘들 때는 할머니들한테 양보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다 교통약자 배려석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배려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자리가 나길래 무거운 걸 잡고 두고 앉았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계속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비키라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무거운 걸 제가 이렇게 앞에다 넣었는데 그게 아줌마가 거기 앉으라고요. 저는 되게 놀라가지고 뭔가 암묵적으로 나한테 이걸 비키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일어날 테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피곤하면 되게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고 싶은데 따로 교통약제석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거나 뭐 조금만 불편한 분들이나 약간 어린애들이 오면 눈초리를 보내시곤 하는데 저희로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따로 교통약제석이라고 많은 좌석을 지정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절로 변화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요즘 점점 더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불만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에 앞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교통약자 배려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아니요, 잘 모르는데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누구요? 우리는 명동으로 가 일반인 20명을 상대로 2가지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하였다. 1번 질문은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해서 아는지, 2번 질문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지였다. 그 결과 교통약자 배려석을 안다는 사람이 7명으로 35%,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으로 어린이를 뽑은 사람은 20명으로 100%였다.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35%로 매우 적은 수치인데 게다가 2번 질문을 맞춘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보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교통약자였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배려석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조차도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어린이를 찍었다. 그만큼 우리는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지하철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통약자 배려석은 좀 아직까지는 정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버스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배려석이라는 것을 선진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예 자리를 비워두는 사례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만 시민분들이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이 유아 동반 승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자는 척하지 마시고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 이 사회의 바쁜 경쟁의 일상 속에서 출발하는 곳도 지하철이고 경쟁을 끝내고 심신이 지친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게 되는 곳도 지하철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배려심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켜 그들을 외면한다. 그런데 만약 나의 아버지가, 만삭인 나의 언니나 형수가, 아이를 안고 외출한 아내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을 양보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의 가족이고 어느 순간 내가 교통약자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자는 교통약자 배려석의 의미는 실천될 때 진정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지하철에서 그들에게 양보함으로 당신의 몸은 일상이겠지만 당신의 배려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에 결국 당신의 몸은 잊게 되지 않을까? 간혹 잘 비켜주려고 생각은 하는데 막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러면 좀 민망해서 바꿔주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웬만하면 자리 양보하죠. 양보해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픈 곳도 있고 힘드신 곳도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서서 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앉아도 되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튼튼한 제가 양보하는 게 교통약자들한테는 조금 힘이 드니까 양보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인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당신의 배려심, 그 깊이는 얼마입니까?